지난 6월 7일 어떤 날이라고 했죠? 이재명 운명의 날. 운명의 날. 이재명 네. 정치상명 끝나는 날. 사망선고일. 사망선고 했어, 알고 봤더니. 안 알려질 뿐이지. 재밌는 거 아세요? 어제 그 수원지법에 이화영 재판했던 신진우 부장님이 네. 판결문을 한 300쪽. 300쪽이면 요즘 나오는 책이 한 300쪽 되잖아요. 240쪽, 30쪽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판결문을 비공개 결정을 했어. 네. 이유가 거기에 그 국가기밀, 2급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밀이 들어있길래 그걸 비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대체 궁금해요. 이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 거야? 아니 도정이나 잘해라고 했더니만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대통령으로 월 꺼내는 거 아니에요? 300쪽 중에 200장가량은 이재명이 주범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아마 이제 그 큰 언론사에서 다들 그 내용을 판결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오면서 아까 링크를 달았는데 동아일보에서도 판결문에 핵심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단독 기사를 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이화영 판결문은 이재명 공소장과 마찬가지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소름 끼치네요. 소름 끼치네요. 아, 진짜요? 그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어떤 상상도 했냐면은 신진우 부장님이 이재명도 재판할 수 있겠다. 이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를 하잖아요. 수원께 지금 이게 수원에서 조사를 다 하고, 실제로 이재명이가 지난 총선 전에 이재명이 있지 뭐. 이재명이가 총선 전에 경부선 타고 광교 호수공원 쭉 보이는 검찰청에서 2번인가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고 나서 지난 그 작년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플러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같이 똘똘 말아가지고 구속영장 쳤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넣어서 했는데 거기서 이 인간이 기각해버렸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기각되고는 다시 요 쌍방울 해당하는 것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런 상태라서 이번 1심 이화영에 대한 판결문의 상당수는 그대로 이재명의 공소장, 나아가 이재명의 1심 판결문입니다. 우! 너무 좋아, 최진영. 으쌰쌰, 으쌰쌰. 근데 김성태가 김성태는 아니죠. 이화영이 말을 중간에 바꿨었잖아요. 바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김성태의 진술이, 김성태는 쌍방울 이제 대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성태의 진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증거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통화한 적이 없다. 자기하고 쌍방울 빤스 하나만 사. 빤스 하나 산다. 저 빤스 얘기했다 아까 화내셨어요 다들. 언더웨어라고 얘기하고. 저는 빤스라고 하고, 우리 이쁘신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언더웨어라고 하셔가지고. 내복 하나 사 입은 밖에 없다. 예, 언더웨어. 네, 언더웨어 하나밖에 산 게 없다. 빤스. 예, 저는 빤스. 제 수준에 딱 맞는 건 빤스. 예. 그런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는 쌍방울 아무 관계 없다. 쌍방울한테 대해서 한 거는 김성태하고 전화한 것도 없고. 근데 전화 통화했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1심 판결에서. 2번. 네, 2번. 2번 했다고 앞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앞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내용이 이게 제가 쫙 스토리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다 외웁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에어입니다. 에어. 2018년 6월에 이재명이가 경기지사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뒤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왕따시키고 아. 떼거지를 몰고 평양에 갔어. 그러면서 서울시장, 지금은 이 세상에서 없는 고인이 된 네. 박원순 시장도 네. 모시고 갔고, 강원도지사 민주당 출신 최문순도 데리고 갔어. 근데 접경지대가 가장 긴 이재명이는 왕따 시켜버렸잖아. 그러고 가서 거기서 조용필도 가고 나오는 안 갔죠. 안 가셨죠. 네. 안 가셨죠. 네.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9.19 남북 선언도 하고 그런 것 다 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빡친 거잖아. 감히 나를 배제했냐. 그러니까 8월 달에 갔다 와서 하니까 바로 9월 달에 이게 문재인 라인으로 이렇게 다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지? 했더니만 그때의 전 강원지사 이 누구죠?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깜빵 갔다가 어쨌든 사문 복권돼가지고 강원지사 했던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라인이었기도 했죠. 거기하고 이화영이가 북한에 갑니다. 네. 북한에 가. 네. 그래서 거기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분 우리가 내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지. 근데 딱 돌아왔는데 하노이 노딜 되면서 대북 제재가 돼버렸네. 어이구 이거 돈을 못 보내게 생겼네. 그러니까 2019년 그 전후로 해서 이화영이가 자기가 그 부사장으로 있던 쌍방울 김성태한테 야 이거 돈 좀 너네가 좀 해줄 수 없냐? 대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잘 되면은 야 다 몰아줄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바로 그 뒤엔 2019년 1월 달에 이화영, 김성태, 또 안부수, 또 북한에 이제 그 아태평화협의 김누가 하여튼 거기하고 모여가지고 그 심양에서 모이잖아요. 그때 쌍방울 직원들이 바로 통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 됐다고 이제 신나가지고 술 마시고 거기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했고 그쵸. 거기서 바꿔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여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옆에 듣고 있던 안부수가 나도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요. 1심 판결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그로부터 7달 후 2019년 7월인가 8월인가에 또 이게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태협회라고 해서 중국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아태가 아니고 북한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모였지.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또 술 먹고 신나게 해가지고 또 이화영이가 또 전화를 했고 그걸 옆에서 김성태가 받은 이화영이한테 예. 뭐라고 이재명이한테 회장님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북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안 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해 가지고 통신기록 조회 안 했겠어요? 증거자료에 내가 봤을 때는 제가 300쪽 사사지 뒤져가지고 보겠습니다. 아마 통신기록 조회해 가지고 그때 이화영이가 전화했던 시간, 장소 이게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화영이하고 김성태하고 이재명이가 전화에 2번에 걸쳐서 아마 최소한 2번이겠지. 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못을 박은 거지.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예. 공부 잘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 잘하는 판사님들이 이게 없는데 그거를 증거를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100% 있으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마 최 변호사님도 공부 잘하셨어요. 고대법대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 10대 범법인 충정 들어가셔가지고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사법연수원 성적도 엑설런트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은 그래 내가 진짜 시험 그래 합격했군. 그럼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우수한 성적을 한번 내보자 했는데 결국은 저는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사법연수원 있다 보면 아니 수업 시간에 내내 제 옆에 있는 한 10년 어린 그 동생이 내내 수업 시간에 졸아. 그래서 근데 공부 되게 잘하죠. 책도 껍데기도 안 벗겼어.
해줘라. 야, 왜 이렇게 자냐 했는데, 밤에 형 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웃겨. 근데 1학기 시험 치고 났더니만 1등 했죠. 연속 1등이네. 나 참. 그런 인간들이 판사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하시는 거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진 않아요. 지어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통화를 진짜 한 거라는 얘기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정리해서 판결로 써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그런 판단력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증거가 1심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1심을 뒤집기는 진짜 어려워요. 1심이 그러니까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1심, 2심, 3심에서 2심은 진짜 1심의 사실관계를 뒤집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걸 뒤집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3심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1심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건 진짜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광재 맞습니다. 그 2018년 9월 달에 이화영이 같이 북한에 방문했던 것이 이광재입니다. 이광재가 원주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뭐 대선 자금 뭐 이런 문제로 해서 깜빵도 가고 했다가 뭐 사면 복권되고 다시 이제 강원지사를 했다가 또 그 사이에는 뭐 특별한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 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주요 채팅장을 보면서 역시 우리 멸콩TV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보다 더 잘하십니다. 네, 너무 잘 알아요. 저 얘기하다 보면 딱딱 그 이름 같은 게 가끔씩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이렇게 그 박종열 우리 멤버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족고대 처갓집 근처네요. 김용민님. 민족고대십니까? 저 이번에 그 민족고대 출신 우리 미녀 변호사님들 두 분 저희 법인에 모셨습니다. 우리 법인 저희들 열심히 변호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법무법인 CK 한번 좀 전화 주시면은 제가 팍팍 해결해 드립니다. 뭐 여러분 속도 뻥 뚫어 드렸는데 제가 법률 문제 해결 못 해드리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법무법인 CK 팍팍 전화 주십시오. 그래요. 쌍방울과의 인연은 빤스 하나 사이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이는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자극적이지 않아요? 쌍방울과 인연은 빤스 하나만 사입은 것뿐. 그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꼭 쌍방울에서 안 사입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뭐 제임스 딘.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1심에서는 통화도 2번이나 했고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아까 그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재명이 이화영의 방북을 주도하기를 기대했고 최종 결재권자로 1심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났고요. 이화영과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과 2차례 통화를 했고, 그러한 진술을 하는 내용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을 아주 상세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북 사업비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으면서 북한에 송금했던 것도 800만 달러 전부가 갔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2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 것에 대한 사례. 공무원이 뭘 하고 사례를 받은 그게 뭐죠? 뇌물이죠. 뇌물이지. 뇌물이죠. 제3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너 쳐넣었지? 니도 한번 당해봐. 벌써 법리는 대법원까지 확립돼 있단 말이야. 죄명아. 이런 생각이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건데 오늘 그냥 술술 나오네요. 안 돼요. 우리 재명이 소송 당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 의견이에요.
의견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의견,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 이분론이 이 명예훼손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하면 그게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되지만 우리 오피니언을 내는 것은 무죄인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예요? 옛날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1심에 유죄됐지만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거는 사실에 대한 평가로서 얘기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견, 팩트, 오피니언, 이분설에 따를 때 그거는 팩트를 얘기했다기보다는 팩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무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재명을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재명을 제명이라고 부르는데 뭐 저는 제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아니요. 아, 그렇습니다. 김성태와 전화한 적 없다더니 야 진짜 전화한 적 없는 줄 알았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잘못됐고 법원을 우롱하는 것도 잘못됐죠.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일단 법원이 맞다 했으니까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2심에서 바뀌겠죠? 근데 그렇죠.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그 동아일보 내용에 보면 그렇게 북한한테 돈을 갖다 주고 하니까 북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방북 때는 문재인 때보다 더 큰 행사를 치러줄 것이다. 문재인이보다 더 많이. 근데 안 해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우리 여기 어디지? 멸콩 TV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님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북한을 상대로 사기죄로 한번 고소를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누구야? 그 살 두룩두룩 찐 북한에 있던 정은희, 은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약정 불이행에 의한 약정금 반환 청구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이거? 아니 어디 가서 그 소송 재판적은 어디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 이번에 그 똥풍선 했는 것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피해자. 제가 북한 김정은이 상대로 하고 또 북한 노동당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년 전이었습니까? 2019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 납치됐던 국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탈출을 하신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북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 법원에서 1인당 2,500만 원인가 손해배상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항소를 저쪽에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판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임종석이가 대표로 있는 남북경문협이라고 경제문화교류협회라고 거기가 어떤 거냐? 우리나라 뭐 KBS나 TV조선에 북한 자료 화면 틀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자료 화면 쓴 대가로 저작권료를 줘요.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바로 안 받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경문협 임종석 대표님께서 그 돈을 차곡차곡 지금 잘 쌓아놨어요. 그거에다가 그게 북한 돈이잖아. 마치 오토 원비어. 근데 그게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궁금해서. 북한의 판결문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북한 거 조선 노동당 거라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실제로 강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다 있다니까. 김성태 회장님. 그 돈이 나가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외국환거래법 이런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빼가고 있는 거지. 그거를 북한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웃긴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는 사람이 문재인의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무슨 일을 해? 거기서 그냥 짜져가지고 그냥 잊혀지고 싶다며. 참 그 사람도 참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진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최준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대북전단이 왜 현행법 위반이에요? 저 진짜 궁금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화영 엄청 생각해봤거든요. 그렇지. 왜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이재명이는 헌법재판소 상황이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문재인이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그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게 현행법 위반이다. 왜 위반이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도 개무시, 검찰 기소했는 것도 개무시, 1심 판결도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쓰레기라고 해서 판렉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렉입니까? 이거는 쥐가 뭐 나라가 다 지 겁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 그런 게 아니라 학자로서 찾아봤어요. 모르겠어, 갖고 진짜 모르겠어서. 혹시 저도 제가 모르겠어요.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제가 아는 한 그게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억지로 죄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죄가 되는 것처럼 위인설법, 북한 탈북민들을 처벌을 위한 법을 만든 것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내니까 헌법재판소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북한이 어디다? 우리나라예요. 북한 우리나라예요. 네, 헌법상 영토 조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미수복 지역일 뿐인 것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그 북한 그 정부란 것이 반국가 단체이자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가는 어떤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에도 그렇게 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이없게도 북한의 그런 그 풍선과 달러, USB 메모리를 보내는 것이 처벌한다라는 정말 어이없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탈북민 처벌법, 김정은이 심기경호법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도 위헌이라고 결정해 준 것이죠.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현행법 위반이야? 정치한다고 변호사인 본분도 잃었습니까? 이재명 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일 겁니다. 공공의 위해가 가해질 때는 그거를 저지할 수가 있고,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했을 때는 해당하는 그 사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 논리 개나 조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고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고죄로 고소비를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기 박보경님, 쌍방울에서 매달 몇 천만 원 받은 이해찬은 죄가 없나요? 맞습니다. 저거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저 부분이 바로 이해찬의 외곽 정치조직 광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최 변호사님이나 제가 공부할 때 신림동에 가면은 신림동 종점에, 버스 종점에 광장이란 서적이 있었죠. 네. 서점이 있어요. 서점. 그 광장 그 서점 주인이 이해찬이 형님이었고. 아, 그래요? 그럼요. 몰랐어요. 이해찬이 그래서 그 논팽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일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해창의 외곽 조직의 이름이 광장입니다. 몰랐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박보경님 얘기하신 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작년에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를 나오고, 실제 그 내용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얹어서 하는 그 재판한 날 기존의 부장판사 출신 서모 변호사를
이재명의 그녀, 이재명의 부인이 잘라버리고 민변 회장 출신 김모 변호사를 그 자리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의 이화영의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는 그 내용의 증거를 동의할 수 없다는 증거 의견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그 증거 부동이 있어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견서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냐? 아시다시피 이화영을 이재명에게 붙여준 게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회찬, 그리고 이회찬의 정치 조직이 광장, 그리고 그 정치 조직 광장의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의 돈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쌍방울이 광장이라는 이회찬의 외곽 정치 조직, 후원 조직에 돈을 넣었던 그 사실을 그 변호인 의견서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들이 직궤에 지다리 찍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저는 제가 로펌에 있으면서 실무는 뭐냐면 이화영 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간 거지. 그런데 이 법무부인 덕수의 대표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법무부인 덕수예요? 이름을 말씀하셨네. 아, 네. 네. 덕수가 어떤 데인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민변의 핵심이죠. 거기서 이제 그 이화영과 이재명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광장과 관련된 정치자금 관련된 내용을 다 넣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그 덕수 대표가 그런 것까지 스크린에 야 그건 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빼고 그냥 다 갖다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읽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이화영이 하고 이재명이 구명만 하려고 했다고 하다가 그런 무리수를 떴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의견. 네, 의견이 중요합니다. 네, 의견이에요. 제 추측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호인 의견서에 나온 자기들 진영에서 무슨 뭐 검찰이 그거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해서 그거 이제 봤으면 검찰이 인재해가지고 조사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우리 탁월하신 우리 멜콤TV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